자,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기타 축종에 있어서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를 갖다 우리는 기타 축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당연히 비싼 애들, 즉 사슴하고 누구는 반면 양 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사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특히 엘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권장 협정 가격이 있고요. 즉, 따라서 이 금액 내에서 보험 가입하잖아요. 즉, 권장 2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엘크가 300만 원이다. 300만 원까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가보시면, 자, 축사가 있습니다. 자, 축사 한번 봐볼까요? 우리 축사의 보험 가입금의 기준가격 산정 한번 봐봐요. 자, 작년에 우리 이쪽 가축 쪽에서, 축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서술형 문제로, 축사 쪽이. 이제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다 지워져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뭐, 수정 장가율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싹 지워져 버렸어. 근데 작년에 이미 다 기출돼 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짤막하게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축사의 자 기준 가격하고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설정할 거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딱 봤더니 공식을 봤더니 누구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해가림 시설하고 똑같아. 해가림 시설. 즉 우리가 시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 즉 우리가 시설을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 자 비가림 시설이 있었잖아요. 비가림 시설. 즉 대추, 포도. 비가림 시설 같은 종류가 자 대추가 있고 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참다리가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우리가 품목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온해시설이 있어. 즉 온해시설이 있단 말이야. 온해시설하고 누구하고요? 자 버섯이 있어. 그죠? 그리고 인삼에 누가 있냐면 자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게 자 축사가 있어. 이렇게 시설. 그럼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험을 가입금액 설정을 할 때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보험 가입하려면 당연히 보험 가입금액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자 대추나 포도는 다 똑같다고 해서 둘이 공통사. 둘이 똑같대. 했을 때 자 대추 비가림시설이 1000제곱미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000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당 설치 비용이 얼마니 그 말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공식화 써보면은 설치 면적 1000제곱미터에 1제곱미터당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니? 19,000원이야? 20,000원이야? 그걸 갖다가 즉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이잖아요. 즉 단위 면적당. 즉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제조달가액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얘네들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은 산출된 제조달 가액에 최저 얼마? 최저 80% 최대 130% 이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으로 설정하지 않고 계약자가 1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설정.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온해시설하고 버섯에서는 자, 종류를 크게 나누잖아요. 즉 우리가 항상 앞에가 붙어야 돼요. 즉 시설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 재배용 연동하우스 이 말이 꼭 붙어야 돼. 그리고 우리 버섯 같은 경우는 버섯 재배용 단동하우스,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 이렇게. 즉, 자 일단 묶어서 할게요. 즉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농협 전산망에 의해서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즉 1000제곱미터에 똑같아. 1000제곱미터 1제곱미터 10만 원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즉 설치 면적이 얼마니 그리고 1제곱미터당 얼마니 제곱미터당 그걸 갖다가 설치 비용이잖아요. 즉 얘도 결론은 뭐예요? 얘도 결론은 제조달가액이잖아요. 즉 다시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 여기에다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몇 퍼센트? 최저 90%, 최저 130% 이내에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설정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요? 내재형 하우스라든가 내재형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유리 온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규격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 우리 버섯에서는 경량철골조 또는 콘크리트조요. 그 다음 구조물이 뭐냐? 경량철골조냐 아니면 콘크리트조냐? 저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 얘네들도 어때요? 얘네들은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약자가 얼마 들어가니? 오케이 그랬잖아요. 즉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요? 유리온실이라든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막 20억, 30억 막 해줄 수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 제곱미터당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우리가 맥심을 적용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험가액 설정했어. 자, 그 다음에 이 해가림설 같은 경우에는 자, 즉 얘네들 자, 이 여기요 비가림설하고 원리설 벗어쓴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제주달 가액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더라. 자, 이게 포인트고요. 그런데 해가림설 같은 경우는 제도달 가액이 아니라 뭘로? 시가, 지금 현재 가치로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치로. 그럼 현재 가치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감가가 된 것을 빼고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공식화 써보면은 즉 산출된 즉 제도달 가액에다가 원래 1,000만 원 지금 현재 설치하려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 해가림설이 그동안에 몇 년 썼기 때문에 그 쓴 것을 빼야 된다.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을 빼서 우리는 뭐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다. 그럼 이때 이 감가 상각률이라는 것은 너 몇 년 지났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과년수에다가 1년에 몇 %씩 깎아지니? 그걸 갖다 우리는 경년 감가율. 즉 경년 감가율로 해서 우리가 감가 상각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너 몇 %씩 1년에 깎아지니?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즉 분모는 원래 10년 쓸 수 있어. 즉 우리가 해가림설 목재 같은 경우는 6년 내용연수가 그 다음 철제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8년이잖아요. 즉 6이나 18이 여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100%에서 원래 이용자서는 잔가율을 몇 % 인정해준다? 즉 20%를 인정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해가림설이 계속 사용 중이다. 즉 그동안에 막 이렇게 니스실도 해가지고 목재에다는 또 방부제도 발라가지고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계속 사용 중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잔가율이 20%가 아니라 이제 경과연수 영어 지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0을 고칠 겁니다. 넣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경과연수 우리가 경과연수 지났을 경우에는 잔가율을 갖다가 20%가 아니라 수정 잔가율 30%를 적용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감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업무방법서가 나오면서 여기에가 이 말이 빠져버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예요. 우리는 보험 가입 금액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품목들은 다 뭐예요? 다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업무방법서 하면서 또 이것이 빠져버렸어. 여기가. 지금 뭐예요?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 이 내용이 지금 빠져버렸어. 근데 시험이 이미 작년에 나와버렸으니까. 당연히 10,000원 미만 절사인데 업무방법서 빠졌어. 근데 또 약관에 내가 그걸 약관 열심히 찾아봤더니 약관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업무방법서에 또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시험이 나왔어요 이미.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축사 시설 중에서 근데 축사는 역시 누구하고 똑같이 우리 해가림설하고 즉 해가림과 똑같이 뭘로 우리가 보험 가입금을 설정하냐면 결론은 뭘로? 시가로 우리가 보험 가입금을 설정하는 거야. 시가로. 그럼 시가로 보험 가입금을 설정하는데 자 그 공식을 거기 가봅니다. 즉 현재 가액이라는 것은 결론은 시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가. 지금 현재의 가치, 현재 가액은 결론은 신축가액 마이너스 감가 공제액이다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축가액이라는 것은 결론은 우리 지금 시설에서 말하는 제조달 가액이야. 용어만 틀리는 거야. 가축에서는 자, 현재 가격, 즉 현재 가격 맞나요? 현재 가액이요. 자, 현재 가액은 지금 보험 가액 당시에 보험 가액 똑같은 말이죠. 현재 가치니까 현재 가액은 신축 가액에서 뭘 빼라? 감가 공제액을 빼라. 그럼 방금 우리 해가림설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제 해가림설. 즉 해가림 시설에서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결론은 얘도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잖아요. 시가. 그럼 이 시가라는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 여기에서는 즉 이 제조할가 용어 대신에 우리 가축에서는 뭘 넣었습니다고요? 신축가액. 새로 우리가 축사를 지으려면 들어간 비용이 얼마니? 지금 그 말이잖아. 신축가액. 그럼 거기에서 이 감가 공제액. 그럼 이 감가 공제액은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 지금까지 지난 거. 근데 얘는 이제 율로 나왔지만 뭐예요? 얘는 돈으로 정산시킨 거죠. 돈으로 빼버렸지. 그러면 이 감가 돈으로 빼버렸으니까 그럼 신축가액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돈이 뭐냐 새로 축사를 지으려면 얼마니 그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즉 설치 면적. 즉 설치 면적에다가 1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니? 즉 제곱미터당 설치 비용.
즉 제도할까요? 똑같은 말이지. 신축가액. 그리고 자, 이 감가공제. 그러면 이 감가공제액은 어떻게 구할 거니? 그 말이잖아요. 감가공제액은. 그럼 뭐예요? 이 신축가액. 그죠? 자, 신축가액에다가 빼면 되겠죠. 곱하면 되겠죠. 얼마를?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감가 상각률을 갖다 곱하면 되겠잖아. 지금 현재까지 없어져 버린 돈이니까 얘는. 여기다 1 마이너스 하면 안 되겠잖아요. 남아있는 돈이니까 걔는. 그러면서 이 감가상각.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신축가액. 자, 1000제곱미터예요. 곱하기 10만 원이에요. 원래는 1억이 들어가요. 축사를 짓는데. 그럼 지금 현재 만약에 내용연수가 자,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 매년 경영 감가율이 만약 10%라고 그냥 저건 줘버릴게요. 이랬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가입금을 설정한다고. 그럼 지금 현재 너 축사 얼마짜리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빼줘야지. 경과 지난 거. 그럼 신주가액. 자, 1억 곱하기. 자, 감가상각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지난 거예요? 지금 현재? 5년. 5년에다가 10%. 50% 지나버렸네, 벌써. 이거 너무 많았네, 아무튼이. 너무 많네. 아무튼 그냥 이따가 하고요. 자, 50% 지나버렸잖아. 5년, 매년 10%니까. 그러면, 자, 50%. 얼마가 지나버렸어요? 저거 5천만 원. 5천만 원이 강화된 게. 그 내용연수가 지금 10년으로 잡아버리네. 내용연수, 경과연수. 좀, 원래 내용연수가 10년짜리 생각하고, 경과연수. 즉,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잡았어요. 벌써 5천만 원이 지나가 버린 거지. 감가가 돼버린 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 가치는 결론은 얼마인 거예요? 현재 가치는 5천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신축가액.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에서? 1억에서. 즉 감가윤기가 얼마예요? 5천만 원 빼버리니까.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다? 5천만 원. 그럼 우리 이제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을 얼마로 설정한다고요? 5천으로. 별로 이 공식인데 얘는 갖다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졌을 뿐이야. 그러면 누구예요? 즉 해가림 시설하고 누구하고 축사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뭘로 설정한다? 시가로 설정하더라 그 뜻이에요. 즉 제도할가액이 아니라 현재 가치로 설정하더라. 그래서 거기 하단에 축사 가보시면 자 현재 가액은 신축가액 마이너스 감가공제액이다. 감가공제액이라는 것은 신축가액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는 감가율로 해놔버렸잖아요. 결론은 뭐가 줄임이에요? 감가상각률. 우리는 지금 이제 감가상각률 계속 신속하게 써왔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률 줄임이죠. 감가상각률. 감가율로 해놓은 거죠. 그럼 이때 감가상각률은 경영감가율 곱하기 경과년수다. 그리고 이때 경영감가율은 우리 예전 지난번 3월 10일 전 업무방법서에는 각각의 우리 축사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50년이다, 45년. 저 콘크리트조냐 아니면 파이프조냐에 따라서 50년, 45년 경과년수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시험이 나온다면 조건을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작년에 축사에서는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이거 쉽게 조건 주면서 금방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단 크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험 가입금을 설정할 때 이렇게 비가림설하고 은행시설, 해가림설, 축사. 근데 즉 비가림설하고 은행시설 버섯은 우리가 제도일가액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하지만 누구하고요? 해가림설하고 축사는 시가로 보험 가입금액을 설정하더라. 다만 우리가 가축에서 용어가 우리는 제도일가액 용어 대신에 뭘로 신축가액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말. 그리고 거기에서도 바로 감가상각액을 산출해버렸다. 그래서 그 상각액을 빼버리는 가격이 뭐다? 현재 가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가축이 나머지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의 안 한 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나머지 보험 가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굉장히 많아, 내용이. 각종 축정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저기를 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축은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일단요, 여러분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좀 하시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책을 펴보면 383페이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업방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 383페이지에서 그 가축 재보험 사업에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자연재해, 화재, 질병이잖아요. 우리가 일단 조수해가 빠졌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의 목적물을 쓰세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축정을 쓰세요. 시험에 이렇게 5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전체 우리가 축정 쓰는 거 거기 보험 목적물. 그 다음에 뭐 그쪽에서는 뭐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384페이지 가보시면 정부 지원, 즉 정부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 50%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니 해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지원 요건. 아직 시험 안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5점짜리 이제 나온다면 이제 여기에 보험료 산출. 근데 보험료 산출은 결국에는 누구에 대해서만? 말에 대해서만. 다른 측정들은 방금처럼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요율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부 몇 %? 정부 50% 지원료 빼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지원료 빼고 그러고 나서 내가 보험료 내면 돼. 근데 그 맥심이 5천만 원이야. 근데 말이당 가입 금액으로 제한선을 줘버린다 이 말이야. 말이당. 즉 4천만 원을 때 4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50%를 주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우리 6천이었잖아요. 한도가 6천, 맥심 6천짜리였잖아요. 즉 4천만 원까지는 50% 줘. 근데 그 4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 금액의 70%까지만 정부에서 50% 주고 나머지 30%는 정부에서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 원리. 그래서 말 보험료. 즉 우리가 가축에서 보험료로 해서 산출하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말에서 나오겠잖아요. 말 이거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여기에서 업무방법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야, 여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아직. 즉, 우리 교재 385페이지부터 이 보상하는 손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올만 한데 안 나왔어.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 즉,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서술용어 나오라면은, 즉, 우리 소에서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식으로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아직 안 떴단 말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좋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특약들 5점짜리로. 그래서 얘는 공통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 5점짜리는. 누가 하고요? 소하고 돼지 두 축종을 주면서 가입할 수 있는 둘이서 같이 중복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약의 종류를 쓰세요. 이렇게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내면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섞은단 말이에요. 즉 소하고 돼지에서 돼지 우리 축종에서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를 쓰세요.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특약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 좀 봐두시고 이쪽에서요. 중요한 게 즉 385, 387, 그 다음에 389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91페이지부터는 이 교재 내용, 즉 391페이지 내용은 이제 안 보시는데 우리가 오늘 해준 거 그 보험 가입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서 아직 시험에 안 뜬 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 돼지. 그러니까 돼지의 보험 가입 금액 산출. 이것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단계 이렇게. 일단 조건을 두수만 주죠. 엄마 돼지 몇 마리, 아빠 돼지 몇 마리, 그 다음에 우리 자돈, 그 다음 이유자돈, 보유자돈, 그 다음에 육성돈, 그 다음에 비육돈. 이렇게 주면서 자 주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질병위험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 설정하세요. 기준가격 산정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축산유지 위험 보장의 기준가격 산정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기적 위험장치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세요. 그 다음에 폭염 재해보장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세요. 단계 내어가지고. 그죠? 그럼 시험에 아주 좋잖아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이쪽에서 낸다 하면. 즉 여러분이 392페이지에서 낸다 하면. 그리고 이제 가로치기로 마지막에 한 템포로 낸다 하면은 이제 말에서 644, 644, 443 이런 거, 433 이런 거. 그리고 거기 우리 종마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말로 정리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가로치기 내서 기준가에. 아니면 걔도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하게끔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기준 여기까지 가축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약관 거 보험 가액 산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가축은 시험 보는데 기준을 가이드라인은 잡아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방금 다시 말한 대로 보험 가액 산출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자 오늘 과제에서 오늘 교재 정리하고요. 6월달 과정 그 강의 계획은 플랜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희가 2개월에 끝내야 되잖아요. 2개월에 즉 5월달, 6월달에서 2개월 끝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부터 갈 거예요. 다시 앞에부터 가서 2개월 만에 여기를 싹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출문제 시험에 예를 들어 밤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이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기출은 가감히 제가 패스를 할 겁니다. 강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던 것들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개정된 것들
개정된 것들 싹 잡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5, 6월 과정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 7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저희들도 문제집 만드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수업을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